만난 저 보면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주글주글 난 저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어쩔 수 없지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죽지요. 마음이 심란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근심이 날아가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죽지요. 마음이 심란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근심이 날아가요. 빵빵한 난초 보면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물주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알아야 난 선생 이세입니다. 반가. 꽃빵남회 하느라고 여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이 없네요. 자, 제가 그래서 2주 동안에 못해서 한 번에 몰아서 제비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난주에 판매했던 거는 그 중에서 이제 비료, 저희 비료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하나는 전생육기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요. 이건 토닉이라고 있고, 그다음 부스터는 영양제. 이거는 개화촉진제라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 성분 안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성분은 무엇이냐면 이게 에크로니아 맥시마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데, 이게 브라질, 남미 쪽에 심해에 있는 해조류예요. 그래서 막 키가 엄청나게 크고, 막 대나무처럼 생기는. 이 해조류에서 추출한 게, 그거를 주성분으로 쓰고, 그 성분이 에다가, 그건 이제 일단 공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전생육기 있죠. 전생육기에는 질소인산가리가 거의 스탠다드로 들어갑니다. 그냥 1대1 비율 정도로 들어가고, 이 개화촉진제는 인산을 좀 더 많이 넣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인산에서 결국은 인산 차이가 있는 거고, 여기 제가 보통 일반적인 화학비료하고 유기질 비료를 제가 이렇게 섞은 이유는 두 개 다 필요해서 한 방에 끝내려고 그렇게 넣었고요. 이 유기질 비료 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아주 다양한 효과라고 써 있어요. 뿌리 발육 촉진, 세포 분열 촉진, 성장, 노화 방지, 수량 증대, 당도, 곰팡이, 노균, 선충 피해 감소, 병충해 저항력 증가, 숙기 촉진, 동해 냉각 이런 유기질을 보통 되게 많이 쓰긴 하는데, 얘는 그 중에서 특히 뭐가 있냐면요. 아미노산 계열이 총 17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식물을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기본적인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광합성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종류도 총 7종류가 들어가 있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도 있고, 거기다 또 칼슘하고 마그네슘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기 빼놓고, 제가 칼슘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한여름하고 한겨울에 대부분의 칼슘 이동이 굉장히 잘 이동을 안 해요.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끝부분이 타거나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는 칼슘을 전용으로 쓰시는 게 맞고요. 보통 때는 저희 비료를 쓰시면 난 선생의 이 비료에 다 아미노산 계열하고 칼슘, 마그네슘 다 들어있어요. 일반 비료. 그래서 이거 하나만 써도 충분하다 하고, 제가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지금 희석해 놓은 거예요. 500ml에다 희석을 해놨는데, 이거보다는 원액이 훨씬 더 싸긴 하죠. 근데 일반 분들이 보통 희석하고 타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몇 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는 이미 희석해서 무조건 쓰시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500ml예요. 500ml고 희석도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보통 때는 전생육기 있죠. 토닉. 전생육기를 그냥 뿌리시면 돼요. 언제 한 번씩? 뭐 3, 4일에 뿌려도 되고 다 괜찮은데 적어도 보름에 한 번 정도는 뿌려주시는 게 좋고 한참 자랄 때는 4, 5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 간격씩 줘도 돼요. 그러면 물을 줄 때 하냐? 언제 하냐? 그런데 관비는 보통 물 줄 때 비료를 타서 주는 거잖아요. 연면시비는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물 준 날도 괜찮고 뭐 다 상관없는 중간중간에 상관없는데 다 물이 묻어 있을 때 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면시비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가는 얇게 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길게 나가는 게 있어요. 길게 놓으면 멀리 나갈 건데 이걸 이렇게 쓰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얇은 쪽으로 얇게 분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뒷면 있죠. 정면이 아니라 뒷면을 뿌려주시는 거 좋습니다. 뒷면에 뿌리다 보면 이렇게 뿌려도 돼요. 뿌리다 보면 이게 흘러내려가잖아요. 이게 흘러내려가요. 여기 흘러내려가면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분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저희가 아주 시석을 강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는데 언제 주냐? 뭐 오전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가 좋아요. 근데 한낮에는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낮에는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 얘하고 어떻게 주냐면 보통 얘가 이제 개화 촉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뿌리 발육도 좋아지고 그래서 요거는 평상시에 일주일 간격 정도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개화 촉진제인데 어떻게 쓰냐면 개화 전에도 쓰시는 것도 좋은데 분갈이 했을 때 그다음에 뿌리가 약할 때는 뿌려주면 얘가 뿌리에 인산질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고 나는 식물을 좀 더 단단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얘 2번 보통 줄 때요. 얘 2번에 요거 한 번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전생육기에 얘 2번. 그러니까 전생육기 있죠. 식물 전체 생육기에 전생육기를 2번 일주일에 2번 한 번. 얘 오늘 뿌렸어요. 일주일 뒤에 또 뿌렸어. 그럼 2번 뿌렸죠. 그 다음에 다시 인산질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아시겠죠? 모르시겠다고요? 그냥 모르시면 얘 그냥 꾸준히 다 쓰시고 뿌리 없을 때나 분갈이 했을 때 그다음에 개화 전에는 얘를 뿌리면 좋은데 제가 원래 만들고자 했던 거는 그냥 요거 2번 사용하고 요거 한 번 사용하고 주기는 뭐 4, 5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자주 뿌려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참 자랄 때 있죠. 한참 생육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뿌려주시면 좋고 보통 때는 15일에 한 번 정도 뿌려주시면 됩니다. 한 달로 치면 한 달에 2번 뿌리고 45일, 그러니까 15일 뿌리고 다음에 45일째 얘를 뿌리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비료가 이 비료는 위험한 게 없다. 왜? 희석을 해놔서 아무리 많이 줘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유기질 비료하고 화학 비료하고 아미노산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비료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게 이제 허가 사항 때문에 여기 지금 비료 보면 저 이제 영상에서 보실 거예요. 보이면 이거는 저희가 밀양워서 복합 비료를 허가를 받을 때 이렇게 받은 거고 실질적인 이거보다 훨씬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양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난번에 안 했던 것 중에서 나머지 덴드로비움은 전주에 판매한 거랑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먼저 이 막시라리아 바리아빌리스예요. 바리아빌리스는 그때 저희가 요 사이즈로 팔았죠? 작은 걸로. 이거였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그때 가서. 여하튼 간에. 아니다. 요거죠, 요거요. 분갈이 새로 한 거 요걸로 했잖아요. 이거 분갈이 안 하셔도 돼요. 분갈이를 저희가 다 해갖고 보냈으니까 이대로 키우고, 막시라리아가 제가 키워보면 일반적인 막시라 테누이포리아 있잖아요. 걔는 아무래도 저온을
처리하는 게 더 꽃이 잘 피는데 얘는 그러진 않아요. 바리아빌리스는 저온 처리 굳이 안 해도 되고 햇빛도 막시라리 테누이포리아 있죠. 원래 빨간색 피는 거, 코코넛 향 나는 그거보다도는 빛을 좀 적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은 얘는 반양지 정도하고 반양지 정도가 가장 좋아요. 좋고 온도는 10도 이상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자라서 올라타다 보면 계속 이게 올라타요. 근데 테누이포리아보다는 벌브가 작고 좀 단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더 이상 더 못 올라가면 그때는 잘라서 마디마다 잘라서 삽목해서 번식하셔도 됩니다. 막시라 테누이포리아 그러고 그 다음에 네어 반다 브로우 펑트 화이트 핑크 레이디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얘는 보시는 것처럼 소요풍란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다른 혈통들이 들어가서 소요풍란보다 꽃은 더 확인은 더 오래 가요. 훨씬 더 오래 가고 향은 호불호는 있어요. 얘는 약간 링고 스타일 같은 그런 향이 좀 들어가 있고 일반 소요풍란보다는 더 그러니까 청아한 향 있죠. 맑은 향은 소요풍란이 훨씬 더 좋고 그런 쪽으로는 얘는 그러지 않고 좀 더 톡 쓰는 그런 향이 있고 키우는 거는 우리나라 풍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소요풍란이나 대여풍란을 같이 키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슬립분에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거는 그 토분에다 심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동 심기 있죠.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심는 것을 보통 심을 때 그런 식으로 심으셔도 되고 부작해도 되고 다 괜찮은데 추위는 아무래도 동남아에 있는 난초에 혈통이 좀 들어가서 우리 풍란은 한겨울에도 남부지방에서 버티자 겨울을 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최저 온도가 해보니까 그래도 한 7, 8도까지는 괜찮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하고요. 그리고 등치는 아무래도 다른 혈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다 혈통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등치는 좀 더 커질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25cm 정도에서 많이 커지면 그 정도가 이제 클 거예요. 대신 반다같이 아주 커지진 않고.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좀 걱정인데 마카라데니아 멀티플로라는 남미 브라질 쪽에 자생하는 착생 식물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판매할 때 말씀드렸지만 꽃이 붉은색이 이렇게 쭉 현해처럼 늘어져서 굉장히 이쁜데 꽃이 피면 향도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까다로운 스타일이 뭐냐면 빛이 세잖아요. 그럼 무조건 타요. 그치? 이거 타. 그리고 얘도 심을 때 얘가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습한 것도 싫어하고요. 건조한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스타일이라서 이런 스타일을 어떻게 심냐면 심을 때 토분 같은 걸로 심을 때 좀 이 폭 있죠. 이렇게 심을 때 수태 쓰는 걸 너무 깊게 쓰지 말고 좀 낮게 심어서 물이 마르면 바로 줄 수 있고 물이 마르면 바로 줄 수 있게 그렇게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키워도 문제는 안 생기는데 꼭 여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름철에 어떤 한여름에 또 더운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선선한 곳에 두고 겨울철에 또 추운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좀 따뜻하게 아시겠죠?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철엔 따뜻하게 약간 온시듐 같은 식으로 키우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제가 까다롭다고 하지만 잘 죽고 그러진 않은데 잎을 이쁘게 키우려면 빛이 세면 그냥 노래지게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빛의 양을 잘 조절하셔야 돼서 그래서는 얘는 그냥 반양지보다는 반그늘 정도 반양지보다 반그늘 정도에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꽃은 여름에부터 여름에서부터 가을 있죠. 초가을 그 사이에 꽃이 피고요. 그때 꽃이 폈을 때 진짜 향 한번 맡아보시면 오 정말 향이 좋구나 그러고 이게 세척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금방 번식도 잘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 팔았던 거랑 같이 할게요. 28일 날 이번에 하는 거랑 같이 할 건데 여기 보시면 막시라리 아까 얘기했던 막시라리 테누이포리아가 받아보시고 당황스러운 분 많았을 거예요. 워낙 커서 이렇게 커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받아보신 분들이 아니
나는 선생님 꽃대가 있다 그랬는데 어딨어 도대체 뭐 아무리 봐도 안 보여 하는데 꽃대가 이렇게 보시면 까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시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요 사이에도 다 까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꽃이 올라오니까 지금부터 관리 잘 하시면 꽃을 보는데 문제는 요런데 여기 꽃이 혼눈이 있는데 이거를 더운데 갑자기 덥고 통기가 안 되는 실내에다 두면 꽃 다 까먹습니다. 꽃도 제대로 안 피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베란다에 놔두세요. 시원하게 햇빛 잘 되는 베란다에 계속 놔둬서 꽃을 보시고 받으셨을 때 애들이 막 이렇게 난감하잖아. 이러면 여기다가 지주대를 세워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꽃 얘는 받으신 다음에 이대로 놔두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그대로 빼세요. 물 주고 빼서 덧대서 큰 화분으로 그냥 바로 가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 보통 꽃 필 때 손대면 안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면서요. 하지만 얘네 같이 벌브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있어 갖고 영양분을 충분히 잡고 있기 때문에 분갈이 하셔도 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시아의 테누리포리아는 약간 돼지 같은 성격이 있어요. 잘 먹고 잘 크는 애들이에요.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고 너무 크다. 얘가 이게 너무 길어서 자꾸 쓰러지는 게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은 꽃 다 본 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마디를 2마디씩 잘라서 그거는 다 삽목으로 키우시고 그래서 모양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 선물용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브 필름 8K 텀은 제가 벌브 필름은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서 잠깐 벌브 필름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보통 여기가 이제 연결된 마디였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런 거 심을 때는 요 마디 있죠. 여기 벌브 하나 있는 거. 요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묻으세요. 다시 제가 슬리프 보내드렸어요. 그건 수태로 감아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심지 말고 예? 여기 있죠. 수태로 여기까지 이렇게 감으세요. 요렇게. 훨씬 더 보기 쉽고 그 묻힌 게 썩냐 그러지 않습니다. 벌브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심으면 훨씬 더 낫죠. 이렇게 심은 것보다 이렇게 심는 게 훨씬 더 낫죠. 이렇게 심으시고 심은 다음에 물은 그냥 당분간은 그냥 스프레이만 주세요.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왜냐면 물 줘봐야 여기 뿌리도 없는데 뭐 뿌리 내리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심어서 뿌리가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당분간 스프레이를 주면 뿌리가 내려요. 내리고 그때 이제 물을 주는데 완전히 뿌리가 돌기 전까지는 흠뻑 담가서 주지 마시고 위에서 살짝 흘려서 수태가 살짝 어떻게 해요? 물기만 먹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흠뻑 주지 마시고 그리고 뿌리가 다 내리면 그때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시면 되고 벌브 필름은 한겨울에 추위 약합니다. 그래서 최소 10도 이상 유지해 주시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벌브 필름은 반그늘입니다. 빛이 세면 안 돼요.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뭔데 여기에 조금 걱정이 돼서 처음 사신 분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덴드리움 네스터 블루 엔젤이 얘인가? 네스터 블루 엔젤 받으신 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꽃이 있으니까 건들면 덴드리움은 괜찮아요. 카틀리아가 예민해요. 특히 파피오 페드름이 가장 예민해요. 걔는 파피오는 꽃 있는 상태에서 분을 뽑아서 갈잖아요. 바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면 거기 잔털들이 있어요. 잔털들이 지생난이 돼서 있어서 그러고 카틀리아도 이동하든가 분을 갈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꽃을 다 까먹는데 이런 덴드로비움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대로 있어도 분갈이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뿌리 다 이상 없고 스테 이상 없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스테만 이걸만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덧대서 많이 더 클 필요 없어요. 요게 지금 보면은 한 9cm, 8cm 정도 나오면 되면 10cm나 12cm 정도 토분으로 그리고 오키디아 토분 있죠? 2호 토분이면 충분합니다. 2호 토분에 이렇게 해서 해주셔서 키우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지금 받으시면 꽃이 있잖아요. 아까 막시아랑 똑같아요. 실내에 통기 안 되고 덥고 이런 데 들어가면 꽃 하나도 못 봅니다. 꽃 다 우르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환기 잘 되고 햇빛 잘 드는 베란다에 놔두시면 꽃 예쁜 꽃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 피면
그죠? 활짝 피면 그때 실내로 들어와서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다스트라 하이브리드는 이거 똑같아요. 얘네들도 하이브리드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제 꽃이 피려고 그러는데 하이브리드가 정말 이쁘죠? 이뻐서 보통은 받으신 분들은 부작도 하시고 토분에서 이렇게 늘어지게도 키우는데 얘가 지금은 이렇게 견디는데 꽃이 활짝 피죠? 그러면 거기다 물까지 주죠? 그럼 무게가 엄청나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 꺾여요. 그래서 화분으로 심으신 분들은 놓을 때 이렇게 놓지 말고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놓으면 안 꺾여요. 이렇게 경사지게 놓고, 그 다음에 토분으로 해서 나는 그냥 세워서 보겠다 그런 분은 그냥 닫고 지주를 이렇게 일자로 세워서 키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작으로 키우든 토분으로 행행으로 키우든 아니면 그냥 화분 놔둬서 일자로 이렇게 걸 데가 없다 그러면 일자로 세워서 지주로 세워서 키우고 여느 덴드로비움과 똑같습니다. 얘도 받자마자 분갈이 바로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덴드론 페어리시아이 세미알바는 분갈이 해놨어요. 똑같아. 얘도 꽃이 달려서 갔기 때문에 벌써 지금 몇 번이 세 번째 얘기했잖아요. 통기 안 되고 실내에 있으면 꽃 다 떨어집니다. 노랗게. 그러고 나서 형 꽃을 못 봤어요 라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분은 다 갈아놨으니까 이대로 그냥 키우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이 슬립분이 싫다 그러신 분들은 빼서 수태 다 이상 없고 다 괜찮으니까 딱 요 사이즈 토분으로 그냥 가면 돼요. 조금 가봐야 2호 토분 정도만 가도 돼요. 2호 토분 정도 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처지지 않아요. 왜 그죠? 페어리시아이는 어떻다고요? 땡글땡글 짧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 이렇게 부작으로 키우셔도 되고, 이런 지금 이번에 최근에 판 덴드로비움들 있잖아요. 아다스트라 레드로즈, 그 다음에 뭐죠? 네스터,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이런 다 똑같은데, 자, 이 차이점. 아다스트라 레드로즈하고 네스터의 차이점은, 아다스트라는 아필름하고 아노스뭅이 크로싱했기 때문에 좀 비교적 길어요. 아노스뭅은 좀 통통하지만 되게 길죠. 1m, 2m, 3m까지 크는 거고, 아필름은 1, 2m까지 크는데 얇잖아요. 그래서 둘이 결합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얇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네스터는 아노스뭅의 큰 거하고 이 페어리시아이 같이 이렇게 단단해서 짧은 애하고 해서 중간 형태예요. 그래서 네스터는 좀 키우면 손가락 정도로 이렇게 굵게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세워서 그냥 키워도 되고 처지게 키워도 되는데, 아까 아다스트라처럼 잡아주든가 이렇게 안 해서 부러지진 않아요.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싱잉 탱고. 그때 다 화집혔네. 저는 이게 향이 강할 줄 알았더니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은은한데 꽃이 보시는 것처럼 되게 몽롱해요. 꽃이 이쁘네. 작년에 폈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이뻐 보였는데 제가 눈이 바뀌었나? 너무 이뻐요. 화형도 너무 이쁘고 이쁩니다. 얘는 에피덴드론하고 카틸리아하고 섞어서 키웠어요. 섞어서 키운 게 아니라 둘이서 크러싱해서 만든 품종이기 때문에 그냥 키우는 거는 약간 제가 보니까 카틸리아나 에피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재배하는 게. 둘 다 주의하실 점은 물을 주고 많이 말려도 전혀 문제 없다. 반드시 물을 주고 말리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만 잊으시면 되고, 시클레아 자체하고 굉장히 강한 품종이잖아요. 엄청 강한 품종이에요. 그래서 과습만 주의하면 전혀 문제 없고, 둘 다 남미 쪽에서 자생하는 난초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래도 10도 이상, 최소 10도 이상은 유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하시고, 분은 받으시면 바로 갈아도 괜찮아요. 요거는요. 이러고 꽂히면 요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 이것도 많이 가야 3호? 2호는 좀 작겠다. 2호도 괜찮겠어요. 2호나 3호 정도 가도 돼요. 근데 3호까지도 괜찮아요. 분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엘도라도 티포 카틸리아 루드마니아나는 슬립분이 있는데 받으셔갖고
토분으로 옮겨도 되고 다 괜찮은데 그냥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분간. 왜냐면 지금 나와서 새순이 탄력받고 쫙쫙 자라고 있잖아요. 새순이 탄력받고 막 자라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건드리고 새순이 잘 자라서 벌브가 충실히 될 때까지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이건 모든 거 키우시면 되고, CNA는 받으신 분들은 뭐 저희가 분갈이 다 해고 토분에 다 갈아놨으니까 그냥 이대로 키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빌리오는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추위에 좀 약합니다. 다른 여느 카틸리아보다 약해요. 그것만 잊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2주 거 연속으로 했고요. 우리가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 날, 잠깐만, 이번 주에 방송 안 했나? 그렇구나. 10일 날, 5월 10일 날, 꽃박람회에서 신청하신 분 그때 오셔갖고 저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난파랄 시간이나 아니면 브이로그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